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인식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는 미국 표준과학기술연구소에서 만든 숫자 데이터인데요. 이제 숫자 데이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손글씨 데이터입니다. 손글씨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셋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손글씨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추측을 해보면요.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건데요. 첫 번째 그룹은 그 표준기술연구소의 사람들, 연구원들이 이제 글씨를 쓴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함께 쓴 데이터.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손글씨를 살펴보면은 깨끗한 글자들도 있는데 조금 알아보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각종 튜토리얼 등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어느 정도의 성능은 받을 수 있지, 획득할 수 있지만 또 100%를 달성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읽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사실 이제 콜앱에 들어가시면 콜앱에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 폴더를 보시면요. 이 안에 엠리스트 트레인 스몰이라고 데이터셋이 있고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엠리스트 테스트라고 파일이 있습니다. 스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모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일단 가져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d. 자, csv를 읽어야 되겠죠. read csv 함수를 쓰겠습니다. 샘플 데이터 폴더 안에 엠리스트 train small.csv 읽겠습니다. 읽은 다음에 요 읽은 값을 데이터 트레인이라고 하는 곳에 넣도록 하죠.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요. 데이터 테스트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읽어지는데요. 읽은 다음에 파일을 이제 데이터를 찍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컬럼에는 어떤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숫자가 5다, 7이다, 9다 이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픽셀의 이제 값이에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칼럼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죠? 칼럼 이름이 아니고 칼럼 이름이 없는데 칼럼 이름을 억지로 읽어 들으면서 값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헤더가 없다. 헤더 없이 CSV 파일을 읽어줘 라고 해서 헤더 none이라고 하는 옵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읽어집니다. 파일 트레인 이제 데이터에서 보시면 인스턴스 개수가 2만 개로 되어 있고요. 칼럼이 지금 785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785는 이게 원래 이미지는 1차원이 아니잖아요. 2차원이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2차원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2차원상에 2차원상에 있는 정보를 굳이 옆으로 쭉 늘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하면은 데이터를 좀 저장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CSV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거고요. 요거를 다시 이제 2차원 형태로 혹은 우리가 딥러닝에 사용하기 위해서 3차원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읽어온 요 파일을 좀 num파이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mp.num
numpy도 같이 임포트 해야 되겠네요.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numpy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mb.array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numpy 배열로 바뀝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행을 따로 떼야 되겠죠. 여기서 네, 전체 데이터의 0번. 요거는 train의 y가 되겠습니다. y가 네. 그 다음에 x 값도 따로 빼야 되겠죠. x 값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x 값 해놓고 이렇게 전체를 네, 1번부터 끝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어 놓으면 네, 데이터 테스트 네, train x 값을 우리가 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train x는 현재 보면 쉐입이 784입니다. 784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1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의쉐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2차원 이미지 혹은 뒤에 맨 마지막에 1이 되어 있는 3차원으로 이제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rain x 값을 2차원으로 일단 먼저 바꿔보죠. 네, 의쉐이프로 해서 train x를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 네, train x가 좀 쉐입을 보면요, 네, 28, 28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28, 28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요 train x를 한번 찍어 볼 수가 있어요. 전체 0번에서 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의 이런 값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미지 형태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Mapflow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mport Mapflow library pipeline as plt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plt.imshow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떤 숫자 같으세요? 네, 이게 아마도 6인 것 같아요. 그죠? 6인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train의 y 이렇게 보시면 예, 첫 번째 값이 6이 맞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쓰면 되는데요. 이제 딥러닝에 넣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뒤에 차원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컨볼루션을 해야 되는데, 컨볼루션 레이어, 2차원 컨볼루션 레이어에 집어넣을 때 굳이 뒤쪽에 이제 차원이 하나 더 필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칼라 이미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맨 마지막에 1을 추가를 해가지고요, shape을 하면은 train x shape을 보시면 28, 28, 1 모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딥러닝에 우리가 이제 집어 넣으면 돼요. 이제 네, 네, 그 전에 하나 더 있네요. train의 y의 shape이 지금 보시면 네, 2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 우리가 카테고리컬 형태로 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로스를 스팔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로 하면 되긴 되는데요. 이제 일단 우리가 저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 로스를 쓰기 위해서 요거를 원하드 인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드 인코딩을 하려면요, 케라스에 utils에 또 카테고리 함수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이제 뒤에 거는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 케라스 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케라스를 임포트 했고, 거기서 이제 카테고리컬, 투 카테고리컬 함수를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트레인 y 값이 됐고 트레인 x가 됐잖아요. 그 다음 테스트 값도 같이 바꿔줘야 되겠죠. 테스트 값도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y 똑같이 써가지고요. 테스트 y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테스트 이제 원활 인코딩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값이 트레인에서 사용된 거하고 이제 테스트에서 사용된 거하고 똑같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는 똑같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 y 값은 지금 아직 안 만들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데이터 테스트에서 보면 역시 이제 첫 번째 칼럼이 지금 y 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y 값을 따로 빼겠습니다. 테스트 똑같이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요. 집어넣을게요. 테스트 y, 그 다음에 테스트 x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의 테스트 이렇게 하면 테스트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임포트 하고요.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y 데이터와 x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나누고, 역시 테스트 x, 테스트 y도 나누고요. 그 다음 리쉐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y 예측하는 타겟 값은 원활 인코딩으로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트레인 x, 트레인 y는 지금 원활 인코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 길어졌어요. 쉐입을 해보면 옆으로 칼럼이 10개가 됐죠. 테스트 y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테스트 y 여기도 10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딥러닝을 이제 돌려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모델은 케라스 모델의 시퀀셜을 가져올 건데요.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할게요. 임포트 임포트 시퀀셜 여기서 from 하겠습니다. from 케라스 models 임포트 시퀀셜 이렇게 가볼게요.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import layer 그 다음에 from 클래스 import optimiz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import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델은 시퀀셜 레이어를 시퀀셜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d를 하는데요. add를 할 때 이제 레이어에서 컨버전 2D를 넣습니다. 여기서 이거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보면 이제 레이어의 컨버전 2D인데 컨버전 2D에 지금 필터 개수를 몇 개로 하는 건데요. 필터는 지금 8개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를 주는데요. 커널 사이즈는 33 로 주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는 value, 인풋 쉐입은 지금 28, 1 현재 얘가 지금 크기가 28, 28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28, 1로 지금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레이어를 여러 개 넣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컨버전 레이어를 하나 더 넣을게요. 하나 더 넣었는데 맥스 풀링 아닙니다. 맥스 풀링 아니고 컨버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컨버전 2D를 넣었는데 얘는 필터는 이제 이번에는 16. 필터 개수는 보통 이렇게 8, 16, 32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역시 3,3 넣고 액티베이션은 렐루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하나 넣었는데요. 맥스 풀링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컨브 2D 레이어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합성곱을 하는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합성곱을 2번 한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면은 이게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을 바로 갈게요. 네, 모델.add layers.flatten. 네, 플래튼으로 가는데, 플래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덴스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완전 연결층을 마지막에 넣어 주어야 돼요. 여기는 완전 연결층에서는 지금 액티베이션 함수를 지금 소프트맥스로 넣었거든요.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인코딩을 해서 이거냐 저거냐 해서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0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프트맥스 함수를 넣어서 10개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를 거의 합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면서 이제 로스 값하고 옵티마이저 등등을 줘야 되는데요. 일단 그대로 넣어 보면 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원하는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옵티마이저는 지금 RMS PROP로 되어 있는데 RMS PROP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아담으로 가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가볼게요. RMS PROP 네, 학습률은 0.0001로 되어 있네요. 네, 러닝 레이트 LR도 되는데요. 이제 LR이 넣으면 경고가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은 accuracy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져요. 모델을 확인하는 방법은 좀 애매하고요. 일단 모델 이렇게 찍어보면은 일단 시퀀셜 모델이 다 이렇게 나오고 모델 구조를 보려면 서머리 함수를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퀀셜 형태로 되어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델이 되겠고요. 지금 층도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컨볼루션 2개 넣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하나 넣고 플래튼 넣고 그 다음 덴스 넣고 네, 그 다음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켜보자. 네, fit 하면은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자, train x, train y 좀 가게 되겠죠. 입력, 출력. 자, f폭을 몇 번 돌릴 것인가? f폭 우리 10번 돌릴게요. 일단 배치 사이즈는 일단 우리 몇 번을 네, 배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64 정도로 하겠습니다. 64로 해놓고 그 다음 밸리데이션 스플릿 학습 데이터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밸리데이션으로 쓸 거냐 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하면 학습이 되겠죠. 자, 보시면 순식간에 얘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학습을 좀 빨리 하려면 GPU 쓰면 조금 나으시겠죠. GPU를 써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이 거의 완료가 되었네요. 이제 10회 됐고요. 지금 애큐러시를 보시면 0.3부터 시작을 해서 0.96까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버피팅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는 또 꾸준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에폭을 10번만 돌렸는데 사실 에폭을 10번 말고 20번, 30번
네, 더 돌리게 되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더 표가 잘 나는데요. 네,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이타닉 데이터 하면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함수 등등을 만들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모델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델을 가지고 주어지는 테스트 데이터를 프리딕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아까 어떻게 넣었었죠? 네. 테스트 X로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테스트 X를 넣고 이제 넣어보면 출력이 나와요. 출력을 아웃풋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X가 없나요? 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을 안 바꿨네요. 784로 해서 모양을 안 바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리쉐입을 여기서 걸었었는데 이제 트레인 데이터만 걸고 테스트 데이터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아래쪽에서 테스트 X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요. 28, 28, 1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테스트 데이터를 프리딕트 해 보겠습니다. 네, 금방 됐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웃풋을 살펴보면 좀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행의 데이터만 따로 살펴보게 되면 길이가 12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대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여기서 예측하는 값이 됩니다. 어느 게 제일 크죠? 네, 얘가 지금 제일 커요. 지금 이에 마이너스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0.1단위에요. 그래서 0.9999. 얘가 뭐냐면요. 0, 1, 2, 3, 4, 5, 6, 7. 7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네, 테스트 데이터가 이게 7이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테스트 Y. 첫 번째 거는, 0, 1, 2, 3, 4, 5, 6, 7. 7이 맞네요.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한 개,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기는 지금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얘를, argument max, np의 numpy 라이브러리에 있는 argmax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gument max인데, 얘를 차원을 어떤 차원으로 할 거냐라는 거고요. 몇 번 차원에 대해서 argument를 이제 max 최대값을 찾을 것이냐 하는 건데, 이제 1번 차원, 마지막 차원을 지금 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출력을 찍어보죠. 이렇게 하면 출력을 찍어보면 이제 아까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기 쉬운 숫자형으로 수치형으로 일반적인 수치형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예측한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테스트 Y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아까 테스트 Y를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을 했었는데 원하드 인코딩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을 하지 말고 오늘 그대로 원상 복귀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Y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읽어가지고요. 좀 따로 다시 빼겠습니다. 다시 새로 읽어가지고 트레인 X하고 트레인 Y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X, 테스트 Y도 만들었고요. 트레인 X하고 테스트 X는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스트 이제 일단 원하드 인코딩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그죠? 트레인 Y는 원하드 인코딩을 이렇게 하되 테스트 Y는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하는 걸로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가 O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죠. 자, 지금 앞에 3개, 뒤에 3개를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맞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테스트 Y와 O가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럼 true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np.sum을 하게 되면 몇 개나 맞추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9,501개래요.
자, 그럼 전체 개수를 보면 되겠죠? 요거 나누기, 네. 5점 shape. 네. 이렇게 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면, 네. 0.9501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shape의 0으로 할까요? shape의 0. 이렇게 하면, 네. 0.950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오죠. 그죠? 네, 정확도가 95%라는 우리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금 에폭을 지금 10개만 했는데 정확도가 95%예요. 그럼 이걸 에폭을 좀 더 늘리게 되면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95% 네, 매우 높은 정확도긴 합니다만 네, 좀 아쉬운 정확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99%를 하고 싶은데 혹은 나는 거의 100%, 99.9999%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파라미터를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모델 구조, 지금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 구조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고쳐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 지금 컨버전이 예를 들어서 지금 8, 16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놓고 이제 돌려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인풋 쉐입은 이제 날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컨버전 2D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맥스 플링, 그 다음 컨버전, 맥스 플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이 사이에 컨버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필터 사이즈를 86 했는데 여기서 16 한 다음에 이거는 3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고쳐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은 정확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에러가 난 것이 어떤 것이 에러가 났는지 우리가 좀 잘 모르겠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 매트릭스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함수 따로 있는데 그냥 하드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무엇으로 예측했는가. CM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MB., 얘는 10,10. 자, 총 10개, 10개.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여기다가 무엇으로 예측했는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요거 넣을 때 포문을 좀, 네, 이중 포문을 돌면 됩니다. for i in range, 자, 10이 아니죠. range의 모든 데이터, 예측 데이터에 대해서 하니까 5.shape의 0. 네,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우리가 5에 5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 y도 있으니까 이제 테스트 인덱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인덱스를 우리가 y 값을 해볼게요. y 값은 이제 테스트 y의 i번째. 지금 원래 정답 값이에요, 그죠? 정답 값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출력한 값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출력된 값은 5의 i번째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컴퓨터 매트릭스에다 이걸 넣습니다. y의 5. 자, 그러면은 CN 컴퓨터 매트릭스의 이제 0번 차원은 뭐냐면 정답. 그다음에 1번 차원은 예측한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줘요. 아, 제가 여기서 이제 5를 밑에 다시 넣으면서 이제 두 번 이게 5가 망가졌네요. 아웃풋이 지금 망가졌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예측을 새로 할게요. 테스트 x를 넣어서 예측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argument max 이걸 써서 출력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일단 5가 이렇게 나오고 정확도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5의 쉐입을 돌면서 i를 넣었는데 이제 우리가 output 이제 y가 이제 예측된 값이죠. 아니, 정답 값이죠. x는 네, 5의 i번째, 그 다음에 y, x 이렇게 하겠습니다. 5가 안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고요. 프린트는 지울게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CM 컴퓨터 매트릭스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지금 조금 뭔가 복잡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는 얘가 지금 인티저가 아니고 이제 플로트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as 타입을 써가지고 바꾸겠습니다. int 32 이거를 CM으로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컴퓨터 매트릭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970, 0을 0으로 인식한 게 970개다. 0을 1, 2, 3, 네, 3으로 인식한 게 하나 있었고요. 0을 5로 인식한 게 하나 있었고, 6으로 인식한 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이제 오해했는가. 자, 1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오인식한 게 제일 많죠? 1은 0으로 오인식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1, 2, 0, 1, 2, 3, 4, 5 같은 경우는 지금 에러가 지금 많이 났어요. 그죠? 정확히 맞춘 게 860개밖에 없었고요. 지금 보시면 옆에 5 같은 경우는 13개, 3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오차가 좀 제법 났습니다.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0, 1, 2, 3, 4 같은 경우는 이제 9하고 헷갈리는 게 좀 많았네요. 그죠? 이제 어떤 숫자끼리 서로 많이 헷갈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컴퓨터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 매트릭스를 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봤는데 실제로 에러가 난 게 어떤 거에 있을까라는 것을 좀 따로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폼을 돌면서 일일이 코드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제 돌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if 조금 다르게 볼까요? 여기서 아까 y하고 o하고 그죠? o가 지금 출력이잖아요. 출력하고 y 테스트 y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true false로 갔죠. 그래서 네. 자, C라고 할게요. C라고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C는 true false로 쭉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true false 나오는데 이제 false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테스트 X인데요. 테스트 X에 테스트 X에 컨디션을 주겠습니다. 컨디션을 주고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얘는 틀린 애만 나오는 거죠. 틀린 데이터 long x 네. 그다음에 얘를 정답값도 알아야 되니까요. long y는 테스트 y의 c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틀린 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요게 어떤 데이터인지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하나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shape. 지금 맞는 거를 체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걸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 long 틀린 거는 499개.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첫 번째 거를 한번 플롯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long x의 0번의 전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찍어보면 지금 뭐 같으세요? 9 같죠? 그냥 근데 약간 조금 모양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로 틀렸나? 원래 값이 뭔가 정답 값이 뭔지 보자. long y를 보면 0번이었죠. 0번에 보면 9. 네, 9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로 잘못 인식했어요. 뭘로 잘못 인식했냐? 자, 그러면은 long 5로 가볼게요. 5에 C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좀 C, 얘를 뭘로 인식했을까? 9인데, 0에 5, 0번째. 찍어보면 8로 인식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0이 위에, 동그라미 위에 있고, 아래쪽에서 약간 옆으로 돌기 때문에, 이거 8로 조금 뭔가 비슷하게 잘못 인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잘못 인식을 했는지,
이제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그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평가하는 방법이 결국 컴퓨터 매트릭스로 살펴보는 방법, 그 전에 accuracy로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틀린 데이터를 직접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길래 얘가 잘못 출력을 했을까, 잘못 인식을 했을까라는 걸 살펴보는 방법.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오늘 배우신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이 모델을 조금 개선시켜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 그러므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